김도연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뜹니다. 옆자리에 누워있는 아내 윤정희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일어나죠. 오랜 교직 생활의 습관이 몸에 배어서인지 은퇴한 지금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둑합니다. 도연은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리면서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바라봅니다. 젊은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의 외아들 김현우였습니다. 사진 속 현우는 건축 엔지니어로 막 일을 시작하던 시절이었죠. 당시 28이었던 현우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설계한 건물이 서울 한복판에 세워질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게 벌써 오래전 일이네요. 도연은 커피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세월이 흘러도 아들을 잃은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뒤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도연은 황급히 눈가를 훔치고 돌아봅니다. 정희가 얇은 가디건을 걸친 채 거실로 걸어 나옵니다. 아내의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도연에게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응, 습관이 돼서 그런지 일찍 눈이 떠지네. 커피 한 잔 할래? 좋아요. 오늘은 날씨가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라도 다녀올까요? 그래, 그러자고. 두 사람의 대화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담담하고 조용하죠.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뒤로 두 사람은 서로만이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도연은 서재로 들어갑니다. 책장 한쪽에는 현우가 어렸을 때부터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 중학교 때 그린 그림, 대학교 졸업장. 도연은 가끔 이렇게 아들의 흔적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현우야, 아빠는 아직도 내가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싶구나. 도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사고 당시 신원 확인 과정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로 인해 시신 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다고 했죠.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소지품과 차량 등록 번호로 현우로 추정된다는 게 공식 결론이었습니다. 여보, 뭐 하세요? 점심 준비해야 하는데. 정희의 목소리에 도연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는 서둘러 서재를 나와 거실로 향합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정희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내는 항상 담담하게 일상을 이어갑니다.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여보는 거기 앉아서 쉬어요. 도연은 식탁에 앉아 아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정희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합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도연은 아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세 식구였던 식탁이 이제는 2명만 앉게 되었지만 정희는 여전히 정성껏 밥을 차립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은 가볍게 산책을 나섭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따스합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노부부들, 아이들과 노는 젊은 부모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보, 저기 봐요. 저 아이가 현우 어렸을 때랑 똑같네요. 정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5살쯤 된 남자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걷고 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또 한 번 저려옵니다. 현우도 저 나이 때는 자기 손을 꼭 잡고 다녔었죠. 그러게요. 참 닮았네. 우리 현우는 지금쯤 어디 있을까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도연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있겠지. 우리 아들 착했으니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렇게 조용히 슬픔을 나누는 것이 두 사람만의 위로 방식입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도연은 뉴스를 보고 정희는 드라마를 봅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저녁 시간입니다. 시계가 9시를 가리킬 때쯤 도연은 정희에게 말을 겁니다. 여보, 차라도 한잔 할까? 좋아요. 제가 끓일게요. 정희가 부엌으로 향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정희의 몸이 휘청거립니다. 도연이 황급히 달려가 아내를 붙잡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지러워요. 머리가. 정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합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정희야. 정희의 몸이 힘없이 쓰러집니다. 도연이 아내를 간신히 받쳐 소파에 눕힙니다. 그의 손이 떨립니다. 아내의 맥박을 짚어보니 약하게 뛰고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119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몇 번을 잘못 누르다가 겨우 전화가 연결됩니다. 여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주소를 말하고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정희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아내의 손은 차갑습니다. 정희야, 정신 차려. 나 여기 있어. 금방 구급차 올 거야. 도연은 아내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하지만 정희는 대답이 없습니다.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을 뿐입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 당신마저 잃으면 난 어떻게 살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1분 1초가 한없이 깁니다. 도연은 아내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말을 겁니다. 여보, 우리 아직 같이 할 일이 많잖아. 현우 산소도 같이 가야 하고 시장도 가기로 했잖아. 정희야, 제발 눈 좀 떠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습니다. 도연은 현관문을 열어놓고 다시 아내 곁으로 돌아옵니다. 곧 구급대원들이 달려들어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더니 쓰러졌어요. 제발 우리 집사람 좀 살려주세요.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정희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체크합니다. 대원 한 명이 무전기로 병원에 연락을 취합니다. 뇌출혈 의심 환자입니다. 즉시 이송하겠습니다. 뇌출혈이라는 말에 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구급대원들이 정희를 들것에 옮깁니다. 도연은 황급히 따라 나섭니다. 저도 같이 가야 해요. 네, 타세요. 구급차 안에서 도연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합니다. 구급차가 빠르게 달립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정희야, 나한텐 이제 너밖에 없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제 아내마저 위험하다니. 도연은 하늘을 원망합니다. 제발, 제발 제 아내만은 지켜주세요.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요. 구급차는 밤거리를 달려 병원으로 향합니다. 도연의 간절한 기도만이 차 안에 울려 퍼집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멈춰섭니다. 구급대원들이 재빠르게 들것을 끌어내립니다. 도연은 비틀거리며 뒤따라 내립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환한 불빛이 쏟아집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뇌출혈 의심 환자 이송했습니다. 구급대원의 외침에 간호사들이 달려옵니다. 들것이 빠르게 응급실 안쪽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도연은 그 뒤를 따라가려 하지만 간호사 한 명이 그를 막아섭니다. 보호자시죠?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의사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 제발 우리 집사람 좀 살려주세요. 부탁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갑니다. 도연은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시간이 너무나 천천히 흘러갑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연은 벌떡 일어섭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걸어 나옵니다. 도연은 그 의사에게 다가가려다가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힙니다. 눈앞이 흐릿해집니다. 도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저 얼굴, 저 눈빛, 저 인매. 틀림없습니다. 도연은 그 얼굴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현우, 그의 아들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들고 도연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하고 전문적입니다. 명찰에는 이재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만 보일 뿐입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마저 현우의 것과 똑같습니다. 도연은 입을 벙긋거리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봅니다. 도연은 겨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의식 저하 상태입니다. 다행히 출혈 부위가 크지 않아서 응급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나이를 고려하면 수술 위험도가 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전문적이고 침착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도연의 귀에는 그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만 보일 뿐입니다. 이마의 작은 점, 왼쪽 눈썹의 흉터, 말할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모든 게 현우와 똑같습니다. 보호자분, 들으시는 겁니까? 의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집니다. 도연은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씁니다. 고개를 흔들며 겨우 입을 엽니다.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도연의 물음에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제가 환자분을 아는지 물으시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니, 당신 얼굴을. 도연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의사는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다시 차트로 시선을 돌립니다. 환자분의 상태는 위중하지만 수술 가능합니다. 지금 즉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밉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서류를 받지 못합니다. 손이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도연은 의사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의사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도연을 마주봅니다.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은 내 아들, 김현우야. 의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복도의 소음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저는 이재현입니다. 의사가 자신의 명찰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김현우야. 내 얼굴을 내가 어떻게 잊겠니? 28살 때 찍은 사진이 아직도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어.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면서 살아왔단다.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봅니다. 의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충격을 받으신 것 같네요. 의사는 조용히 대답하고 다시 도연을 바라봅니다. 도연은 의사의 팔을 붙잡습니다. 현우야, 아빠야. 날 몰라보겠니? 7년 전에 사고가 났었잖아. 모두들 내가 죽었다고 했어. 하지만 아빠는 믿고 싶지 않았단다. 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저는 정말 김현우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이재현이에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도연의 손을 풀어냅니다.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럼 거울을 봐라. 내 얼굴을 봐라. 너는 내 아들과 똑같아. 아니, 너는 내 아들이야.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지금 환자분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셔야 해요. 의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도연은 비틀거립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의를 살려야 합니다. 아내가 위급한 상황입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듭니다. 수술해주세요. 제발 우리 집사람 좀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는 짧게 대답하고 서류를 받아듭니다. 그리고 응급실 안쪽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도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걸음걸이마저 현우와 똑같습니다. 왼쪽 다리를 살짝 절뚝이는 모습까지. 잠깐만요. 도연이 다시 부릅니다. 의사가 돌아섭니다. 왼쪽 다리 다친 적 있으세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래전에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죠. 도연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현우도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왼쪽 무릎을 다쳤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조금씩 절뚝였죠. 도연은 확신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 자신의 아들입니다. 사고는 언제 당하셨어요? 그게 7년쯤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7년 전, 현우가 사고를 당한 바로 그때입니다. 도연은 숨이 막힙니다. 의사는 이상하다는 듯 도연을 바라봅니다. 왜 그러시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본인이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의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의사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저는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사고 이후로 많은 것을 잊었어요. 하지만 제 이름은 이재현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재현이라고 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신 분들이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신분증도 있고 기록도 다 있어요. 하지만 보호자분, 죄송하지만 지금은 환자를 돌봐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시죠. 의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현우야. 도연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이름을 바꾸고 의사가 되어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듭니다.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연의 가슴 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섞입니다. 기쁨, 혼란, 의심, 그리고 희망. 수술실 불이 켜집니다. 정의의 수술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도연은 두 손을 모읍니다. 아내도 살아야 하고 아들의 진실도 밝혀야 합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발, 제발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복도는 여전히 소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긴 밤이 시작됩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 한 컵을 건넵니다. 드세요. 많이 놀라셨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받아 마십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간호사는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이재현 선생님은 정말 실력 좋은 분이세요. 환자분 걱정 마세요. 이재현 선생님,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나요? 한 5년쯤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기서 치료받는 환자였는데 나중에 의사가 되셨대요. 정말 대단하시죠? 도연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여기서 치료를 받았다고요? 네, 큰 사고를 당해서 오래 입원해 계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최병수 교수님이 돌봐주셨대요. 도연은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새깁니다. 최병수? 그 사람을 만나봐야겠습니다. 분명 뭔가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계세요? 그 교수님? 네, 재활의학과에 계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술이 끝나면 그 교수를 찾아가야겠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아들이 정말 살아있는지, 왜 이름이 바뀌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수술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도연은 계속 기다립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수술실 불이 꺼진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도연은 딱딱한 의자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다리는 저리고 허리는 뻐근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이재현이 나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출혈 부위를 제거했고 다행히 뇌 손상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은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환자분은 강하신 분이에요. 곧 회복하실 겁니다. 이재현은 담담하게 말하고 차트를 정리합니다. 도연은 그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코끝에 작은 점, 귓불의 모양, 목덜미에 세개점까지 모든 게 현우와 똑같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뜁니다. 선생님 혹시... 네. 이재현이 고개를 돌립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도연은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참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환자분은 곧 중환자실로 옮겨질 겁니다. 면회는 내일 오전부터 가능합니다. 이재현은 그렇게 말하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도연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중환자실 위치를 알려주지만 도연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도연은 현관문을 열고 텅 빈 거실을 바라봅니다. 정의가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현우야, 정말 너였니? 도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이름을 바꾸고 의사가 되어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꼬리를 뭅니다. 왜 가족을 찾지 않았을까요? 왜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도연은 서재로 들어갑니다. 책장 뒤편에 숨겨둔 상자를 꺼냅니다. 7년 전 사고 관련 서류들이 가득 담긴 상자입니다. 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신문 기사. 도연은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봅니다. 사고는 겨울밤에 일어났습니다.
현우가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이 전복되면서 화재가 발생했죠.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현우가 어머니를 차 밖으로 밀어낸 뒤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연은 경찰 보고서를 다시 읽습니다. 그때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읽지 못했었는데 이제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시신 상태 불량으로 인한 신원 확인 곤란, 현장 소지품 및 차량 등록 정보로 피해자 추정, 추정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확인이 아니라 추정입니다. 도연의 손이 떨립니다. 그렇다면 그 시신이 정말 현우였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도연은 다른 서류들도 뒤집니다. 병원 기록에는 사고 당일 중상자 2명이 이송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명은 윤정이, 다른 한 명은 신원 미상의 남성. 그 남성이 현우였을 겁니다. 하지만 기록에는 그 남성이 사망했다고만 나와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새벽 6시 도연은 전화기를 듭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성철, 경찰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은퇴한 친구입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린 뒤 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성철이야, 나 도연이야. 도연이? 이 새벽에 웬일이야?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너 혹시 지금 만날 수 있어? 오성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그래, 1시간 뒤에 우리 단골 찻집으로 와. 도연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섭니다. 찻집에 도착하니 오성철이 이미 와 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해?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7년 전 사고 기록입니다. 오성철은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이거 현우 사고 때 기록이잖아. 왜 갑자기 이걸? 성철아, 내가 현우를 봤어. 뭐라고? 오성철이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쳐다봅니다. 도연은 어젯밤 일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정희가 쓰러진 것, 병원에 간 것, 그리고 이재현이라는 의사를 만난 것. 오성철은 말없이 듣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도연아, 내 심정은 이해해. 하지만 그냥 닮은 사람일 수도 있어.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둘이야? 아니야. 단순히 닮은 게 아니야. 완전히 똑같아. 얼굴뿐만 아니라 걸음걸이, 말투, 심지어 왼쪽 다리를 절뚝이는 것까지 똑같단 말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오성철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봅니다. 여기 보면 신원 확인이 불완전했다고 나와 있어. 추정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래. 그래서 부탁이 있어. 당시 기록을 다시 조사해 줄 수 있겠어? 정말 그 시신이 현우였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오성철은 한참을 망설입니다. 담배를 한 대 꺼내 물고 불을 붙입니다. 연기를 깊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내뱉습니다. 알았어. 내가 아는 후배들한테 연락해 볼게. 당시 담당 형사도 아직 현직에 있을 거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도연아, 너무 기대는 하지 마. 7년이나 지난 일이야. 자료가 제대로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 괜찮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거야. 난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오성철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거리에는 출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오갑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지만 도연에게는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오성철이 입을 엽니다. 만약 정말 현우가 맞다면 왜 너희를 찾지 않았을까?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병원 기록에는 뭔가 남아있을 텐데. 그것도 이상해. 간호사 말로는 그 의사가 여기서 치료받던 환자였대. 최병수라는 교수가 돌봐줬다고 하더라고. 최병수? 그 사람 유명한 의사 아니야? 재활의학과 교수라고 했어. 오성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사람도 만나봐야겠네. 뭔가 알고 있을 거야. 그럴 생각이야. 정희 상태가 안정되면 찾아갈 거야. 도연은 시계를 봅니다. 아침 8시입니다. 병원 면회 시간이 다가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나 병원 가봐야 해. 정희 얼굴 좀 봐야겠어. 그래, 가봐. 나는 자료조사 시작할게. 며칠 안에 연락할게. 정말 고맙다. 도연은 찻집을 나와 병원으로 향합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간호사에게 면회 신청을 합니다. 잠깐만 들어가라고 합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정희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있고 얼굴은 창백합니다. 하지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나야. 수술 잘 끝났어. 이제 괜찮을 거야. 정희는 대답이 없습니다. 여전히 의식이 없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이마를 쓰다듬습니다. 여보, 있잖아. 내가 현우를 본 것 같아. 아니, 분명히 현우야. 우리 아들이 살아있어. 이름을 바꾸고 의사가 되어 있더라고. 널 수술한 의사가 바로 현우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말 신기해. 우리 아들이 엄마를 살렸어. 7년 전에도 엄마를 구했고 지금도 엄마를 살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보, 빨리 일어나. 우리 아들 얼굴 봐야지. 정희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도연은 눈을 크게 뜹니다. 여보, 내 말 들려? 하지만 더 이상의 반응은 없습니다. 도연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곧 깨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도연은 중환자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걷다가 이재현과 마주칩니다. 이재현은 차트를 들고 회진을 도는 중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잘 회복하고 계세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선생님, 혹시 7년 전 사고 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이재현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어둠과 고통만 기억나요. 가족은 찾아보지 않으셨나요? 제게 가족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이재현이었으니까요. 이재현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납니다.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럼 혹시 죄송하지만 회진을 돌아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시죠. 이재현은 그렇게 말하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죽지 않았어. 단지 이름을 바꿔 살아있을 뿐이야. 도연은 점점 확신합니다. 저 의사는 분명 자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도연은 병원 행정실로 향합니다. 7년 전 기록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반드시 뭔가 단서가 있을 겁니다. 이재현은 당직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긴 수술을 마치고 잠시 눈을 붙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노인의 얼굴이 떠나지 않습니다. 김도현이라는 그 사람. 자신을 김현우라고 부르던 그 절박한 눈빛. 당신은 내 아들이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이재현은 눈을 감습니다. 피곤이 몰려오고 어느새 잠에 빠져듭니다. 꿈속에서 그는 차 안에 있습니다. 밤입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앞좌석에는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현우야, 조심해서 가자. 길이 미끄러워.
괜찮아요, 엄마. 천천히 갈게요. 갑자기 차가 미끄러집니다. 핸들을 꺾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차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차체가 뒤집힙니다. 엄마. 이재현은 소리를 지르며 앞좌석을 확인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타는 냄새가 납니다. 엄마, 빨리 나가요. 이재현은 안전벨트를 풀고 어머니에게 다가갑니다. 어머니의 벨트도 풀어주고 문을 엽니다. 온 힘을 다해 어머니를 밀어냅니다. 어머니의 몸이 차 밖으로 굴러떨어집니다. 현우야, 너도 빨리 나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재현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차체에 끼어 있습니다. 불길이 점점 커집니다. 뜨겁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엄마, 살려. 그리고 폭발음과 함께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으악! 이재현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납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재현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숨을 몰아쉽니다. 또, 그 꿈이야. 이재현은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갑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눈동자. 이재현은 거울을 피해 시선을 돌립니다. 이 악몽은 자주 찾아옵니다. 7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악몽입니다. 불길, 비명, 그리고 누군가를 구하려는 절박함. 그 꿈을 꿀 때마다 이재현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단순한 꿈일까요? 아니면 기억일까요? 이재현은 당직실을 나와 복도를 걷습니다. 새벽 4시. 병원은 조용합니다. 그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이재현은 난간에 기대어 섭니다. 내가 누구지? 이재현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7년 전 눈을 떴을 때 자신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고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모든 게 하얗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공허함과 두려움만 남아 있었죠. 이재현은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60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죠. 그가 바로 최병수 교수였습니다. 깨어났구나. 기분이 어떠니? 최병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누구죠? 최병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큰 사고를 당했어. 기억이 없는 게 당연해. 천천히 회복하면 돌아올 거야. 제 이름은요? 내 소지품에서 신분증을 찾았어. 이재현이라고 되어 있더구나. 이재현. 그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름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재현은 그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최병수는 매일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상처를 돌보고 재활 치료를 도와줬습니다. 이재현의 몸은 천천히 회복되었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병수는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기억은 언젠가 돌아올 거야. 지금은 몸을 추스르는 게 먼저야. 재활 치료를 받으며 이재현은 병원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심부름이었습니다. 약을 나르고 환자들을 돌보고 의료기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익숙했습니다. 어느 날 최병수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재현은 문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최병수의 손놀림이 보였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고 섬세했습니다. 이재현은 그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최병수가 나왔습니다. 이재현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심 있니? 네.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움직이시는지. 최병수는 이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너는 신분이 불명확하지. 과거도 잘 모르고. 하지만 손이 참 섬세하구나. 의학을 배워보겠니? 그 말은 이재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최병수는 이재현에게 의학 서적을 주었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이재현은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내용이 잘 이해되었습니다. 최병수는 이재현을 수술실 조수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구를 건네주고 봉합을 돕고 환자를 관찰했습니다. 이재현의 손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원래 하던 일처럼. 재현아, 너는 재능이 있어. 의사가 되어보는 게 어떻겠니? 최병수의 제안에 이재현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정식 학력도 없는데요. 내가 도와줄게. 검정고시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의대 입학을 준비하는 거야. 그렇게 이재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병원 일을 돕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최병수의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의대 생활은 힘들었지만 보람찼습니다. 이재현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실습 시간에는 최고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교수들은 그의 손재주에 감탄했습니다. 이재현 학생, 자네 손은 정말 신의 손이야. 외과 의사가 되면 훌륭할 거야. 졸업 후 이재현은 이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병수의 권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과 전문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는 안개 속입니다. 이재현은 옥상 난간에서 물러섭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소지품입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 남자아이.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흐려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현은 이 사진이 자신의 가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을까? 이재현은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딘가에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답은 오지 않습니다. 문득 김도연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절박한 눈빛, 떨리는 목소리. 당신은 내 아들이야. 이재현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자신이 정말 김현우라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이재현이야. 이재현은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랍니다. 왜 그 노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을까요? 왜 그 목소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까요? 이재현은 주머니에 사진을 다시 넣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환자들을 돌봐야지.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이재현은 옥상을 내려갑니다. 복도를 지나 라커룸으로 갑니다. 가운을 갈아입고 거울을 봅니다.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김현우라는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회진 시간이 되어 이재현은 병동을 돕니다. 환자들을 살피고 차트를 확인합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갑니다. 윤정이가 누워 있습니다. 김도연의 아내. 아니, 어쩌면 자신의. 아니야. 이재현은 생각을 멈춥니다. 정의의 활력 징후를 확인합니다. 안정적입니다.
회복이 순조롭습니다. 이재현은 차트에 기록을 남깁니다. 문이 열리고 김도연이 들어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도연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합니다. 이재현은 시선을 피합니다. 환자분은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연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기색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이재현은 서둘러 중환자실을 나옵니다. 그 노인과 마주하면 자꾸 혼란스러워집니다. 복도에서 최병수를 만납니다. 최병수는 이재현을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재현아, 얼굴이 안 좋구나. 무슨 일 있니? 아닙니다, 교수님.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이야. 최병수는 이재현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재현에게 최병수는 스승이자 은인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손길이 조금 무겁게 느껴집니다. 교수님, 응? 제가 정말 이재현이 맞나요? 최병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복도의 소음만 들립니다. 최병수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최병수는 이재현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재현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넌 훌륭한 의사야.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어.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이재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최병수는 다시 한번 어깨를 두드리고 복도를 걸어갑니다. 이재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연은 병원 기록실 앞에 섭니다. 문패에는 의무기록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엽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한 선반과 컴퓨터가 놓여 있습니다. 젊은 직원이 고개를 듭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7년 전 기록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환자 기록입니다. 환자 본인이세요? 아니요, 보호자입니다. 제 아내가 최근에 수술을 받았는데 담당 의사분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짓지만 컴퓨터를 켭니다. 의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재현입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재현 선생님이요? 외과 전문이시죠? 기록이 여기 있네요. 환자로 등록된 기록도 있나요? 7년 전쯤에요. 직원이 다시 검색합니다. 잠시 후 눈을 크게 뜹니다. 아, 있네요. 7년 전에 중환자로 입원하셨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요? 신원이 불명확하다고 되어 있네요. 처음에는 무명 환자로 등록되었다가 나중에 이재현으로 변경되었어요. 도연의 심장이 뜁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무명 환자. 그렇다면 누군가 신원을 바꾼 겁니다. 그 기록을 복사해 줄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환자 개인정보라서 본인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 아들일 수도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행정과장님께 여쭤보세요. 특별한 경우에는 허가가 날 수도 있어요. 행정과장이 누구죠? 서진우 과장님이세요. 3층 행정실에 계실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기록실을 나옵니다. 서진우. 그 이름을 기억해 둡니다. 3층으로 올라가 행정실을 찾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몇몇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서진우 과장님 계신가요? 한 직원이 안쪽 방을 가리킵니다. 도연은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문에 행정과장 서진우라는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오세요.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입니다. 서진우가 도연을 쳐다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7년 전 환자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이재현 의사 선생님의 환자 기록이요. 서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펜을 내려놓고 도연을 똑바로 봅니다. 왜 그 기록을 보시려는 건가요? 제 아들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아들이요? 네. 7년 전에 사고로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재현 선생님이 제 아들과 똑같아요. 서진우는 잠시 침묵합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립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환자 기록은 개인정보입니다. 함부로 열람할 수 없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을 찾고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서진우는 한숨을 쉽니다. 죄송하지만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시면 가능할 겁니다. 도연은 주먹을 줍니다. 이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서진우의 태도가 너무 방어적입니다. 혹시 7년 전 사고 때 여기 계셨나요? 서진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네, 당시에도 여기서 일했습니다. 그럼 그때 일을 기억하시겠네요. 신혼 미상의 중환자가 왔던 것. 많은 환자가 오갑니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서진우가 시선을 피합니다. 도연은 한 걸음 다가섭니다. 당신은 뭔가 알고 있군요.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나가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신혼을 바꿨나요? 왜 그랬죠? 도연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서진우가 벌떡 일어섭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나가시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섭니다. 긴장감이 흐릅니다. 도연은 분노를 억누르며 천천히 말합니다. 당신이 바꿔놓은 이름 하나 때문에 한 가족이 7년을 잃었습니다. 서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도연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습니다. 역시 당신이 관련되어 있군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 서진우가 소리칩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옵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서진우가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복도를 걷다가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오성철입니다. 도연은 서둘러 받습니다. 여보세요, 성철아. 도연아, 자료조사 결과가 나왔어. 만나자. 어디서? 병원 앞 커피숍으로 와. 도연은 병원을 나와 근처 커피숍으로 향합니다. 오성철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도연이 다가가 앉자 오성철이 서류 봉투를 건넵니다. 이게 뭐야? 7년 전 사고 기록이야. 당시 담당 형사한테 받았어. 도연은 서둘러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사고 보고서와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도연은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화재 현장 사진, 차량 잔해, 그리고 병원 이송 기록. 여기 봐. 오성철이 한 장을 가리킵니다. 사고 당일 2명이 병원에 이송되었어. 한 명은 윤정이, 내 아내. 다른 한 명은 신혼 미상의 남성. 신혼 미상? 응. 현장에서 신분증이 발견되지 않았대. 그래서 일단 무명 환자로 등록했다가 오성철이 다음 장을 넘깁니다. 이틀 후에 이재현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어. 누가 변경했어? 병원 행정 담당자. 서진우라는 사람이야. 도연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서진우. 방금 만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신원을 바꿨지? 그게 이상한 거야. 형사가 말하길 당시 현장에서 김현우의 소지품이 발견됐대. 지갑이랑 휴대전화. 그래서 시신이 김현우로 추정된 거야. 시신? 응. 차 안에서 탄 시신이 발견됐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정확한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대.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렇다면 그 시신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현우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런데 말이야. 오성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잇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좀 이상해. 사고 직후 젊은 남자가 여자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고 해. 그리고 그 남자가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폭발했다고. 그럼 그 남자가 현우였다는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높지. 그런데 이송된 무명 환자는 살아 있었어. 중상이었지만 살았다고. 도연은 숨을 멈춥니다. 그렇다면 현우는 살아있는 겁니다. 차 안의 시신은 다른 사람이고요. 그럼 차 안의 시신은 누구야? 그걸 알아내려면 DNA 검사를 다시 해야 해. 하지만 7년이나 지났으니 어려울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은 자신의 아들입니다. 성철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뭘? 친구 사이에. 그런데 도연아, 조심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원을 바꿨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도연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진우가 왜 그랬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오후 도연은 다시 병원으로 갑니다. 정희를 보러 중환자실에 들어갑니다. 정희는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합니다. 여보, 내가 알아냈어. 현우가 살아있어. 누군가 이름을 바꿔놓았더라고. 하지만 우리 아들이 맞아. 곧 증명할 거야. 정희의 눈꺼풀이 살짝 떨립니다. 도연은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보, 내 말 들려? 하지만 더 이상의 반응은 없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빨리 일어나. 우리 셋이 다시 만나야 해.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이재현과 마주칩니다. 이재현은 차트를 들고 회진 중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선생님, 도연이 부릅니다. 이재현이 멈춰섭니다. 네. 7년 전 선생님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이재현은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왜 자꾸 그걸 물으시는 거죠? 선생님 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손이라는 걸. 도연이 천천히 말합니다. 제 아들도 그런 손을 가졌었어요. 누군가를 돕는 걸 좋아했죠. 건축 엔지니어였지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이재현의 표정이 흔들립니다. 너의 손끝이 사람을 살리는 이유는 내가 사랑을 기억하고 있어서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재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습니다.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이재현이 겨우 입을 엽니다. 저도 궁금해요. 제가 누구였는지. 하지만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럼 확인하면 됩니다. DNA 검사를 해봅시다. 도연의 제안에 이재현은 망설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보죠. 고맙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재현은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뜁니다. 왜 이 노인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 선생님. 네. 만약 제가 정말 선생님 아들이라면 왜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을까요? 도연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죽었다고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그렇게 만들었죠. 누가요? 그걸 지금 알아내고 있습니다. 이재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연은 생각합니다. 서진우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진실을 들어야 합니다. 저녁 무렵 도연은 서진우의 사무실 앞에 섭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도연은 노크 없이 문을 엽니다. 서진우가 놀라며 일어섭니다. 당신,
이야기합시다. 7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서진우는 앉으라는 손짓을 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제 아들의 이름을 바꿨습니까? 서진우는 한참을 침묵합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죄송합니다. 서진우의 고백은 길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사고 현장에서 두 명이 이송되었습니다. 윤정희와 신혼 미상의 젊은 남성. 그런데 차 안에는 또 다른 시신이 있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타서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죠. 현장에서 김현우의 소지품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그 시신을 김현우로 추정했습니다. 서진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온 젊은 남성, 그 사람도 김현우의 특징과 일치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단 말이요? 최병수 교수님이 부탁하셨어요. 그분 말로는 환자가 깨어났을 때 기억을 잃었고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도연의 주먹이 떨립니다. 무슨 권리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진우는 머리를 숙입니다. 도연은 분노를 사귀며 사무실을 나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이재영과 함께 최병수의 진료실에 앉아 있습니다. 최병수가 서류를 내밉니다. DNA 일치율이 99.9%입니다. 부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재현은 멍하니 서류를 바라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최병수가 조용히 말합니다. 재현아, 미안하다. 내가 기억을 잃었을 때 나는 내게 새로운 시작을 주고 싶었어. 하지만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모르겠구나. 이재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자신이 김현우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 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어. 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했고 가족을 기억하지 못했어. 나는 내게 고통 대신 희망을 주고 싶었단다. 이재현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비틀거리며 진료실을 나옵니다. 도연이 뒤따라갑니다. 현우야. 도연이 부르지만 이재현은 멈추지 않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도연도 숨을 헐떡이며 뒤따라 올라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선 이재현을 발견합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다가갑니다. 현우야. 부르지 마세요. 저는 아직 준비가. 이재현의 목소리가 끊깁니다. 갑자기 머리를 움켜쥡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현우야, 괜찮니? 순간 이재현의 눈앞에 영상이 스쳐 지나갑니다. 눈 내리는 밤, 차 안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는 모습. 갑자기 미끄러지는 차. 쿵 하는 충격. 깨지는 유리. 피 흘리는 어머니. 엄마. 이재현이 소리칩니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불길 속에서 어머니를 밀쳐내던 순간, 차가 폭발하던 순간,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던 목소리. 현우야, 현우야.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필사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 이재현은 그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노인의 목소리. 불길 속에서 엄마를 밀쳤다. 이재현이 중얼거립니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차가 폭발했다. 뜨거웠다. 고통스러웠다. 도연이 한 걸음 다가섭니다. 이재현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던 아버지의 목소리. 이재현은 고통스럽게 머리를 감싸며 무너집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7년 동안 잊고 있던 기억들이 쏟아집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공놀이하던 기억, 어머니가 해주던 저녁 식사, 가족과 함께 여행 갔던 추억들. 아빠, 아빠. 이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릅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가 아들을 껴안습니다. 단단히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껴안습니다. 괜찮다. 이제 그만해도 돼. 도연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눈물이 아들의 어깨 위로 떨어집니다. 내가 살려준 사람, 내 엄마가 살아있잖아. 지금 이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어. 내 덕분에 살아났단다. 이재현은 아버지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7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혼란이 눈물로 쏟아집니다. 도연도 함께 웁니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과 그동안의 고통이 뒤섞여 나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이재현이 고개를 듭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럼 난 아빠의 아들 김현우가 맞나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김현우,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 미안해요, 아빠. 기억하지 못해서, 찾아뵙지 못해서.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엄마를 살렸고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렸잖니. 도연은 아들을 다시 한번 꼭 껴안습니다. 이재현도 아버지를 껴안습니다. 7년 만의 포옹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습니다. 엄마는 어떠세요? 이재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잘 회복하고 있어. 내가 수술을 잘해줬으니까 곧 깨어날 거야. 엄마를 뵙고 싶어요. 그래, 같이 가자. 엄마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 두 사람은 옥상을 내려와 중환자실로 향합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연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이재현은 아버지를 힐끔 쳐다봅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입니다. 중환자실 앞에 섭니다. 간호사에게 면회를 요청합니다. 특별히 두 사람 모두 들어가도 좋다고 합니다. 이재현은 긴장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문이 열립니다. 정희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기계 소리만 조용히 울립니다. 이재현은 천천히 다가갑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갑자기 또 다른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 아팠을 때 이마를 짚어주던 어머니의 손. 학교 갔다 오면 맞이해주던 따뜻한 미소. 밤늦게 공부할 때 간식을 가져다 주던 모습. 엄마. 이재현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나옵니다. 눈물이 또 흐릅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저예요. 현우예요. 늦어서 미안해요. 이제야 돌아왔어요. 정희의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눈꺼풀이 떨립니다. 도연이 다가와 아내의 다른 손을 잡습니다. 여보, 현우가 왔어.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 정희의 눈이 천천히 열립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재현의 얼굴에 멈춥니다. 정희의 눈이 커집니다. 오. 희미한 목소리지만 분명히 들립니다. 이재현은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쥡니다. 네, 엄마. 저예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말을 하려 하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재현은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만집니다. 7년 만에 만지는 아들의 손입니다. 따뜻합니다. 살아있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함께 웁니다. 세 식구가 다시 만났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족입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립니다. 이재현은 아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엄마, 다시 올게요. 빨리 나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살짝 끄덕입니다. 눈으로 아들을 따라갑니다. 이재영과 도연이 중환자실을 나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섭니다. 도연이 아들의 어깨를 잡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다. 저도요, 아빠. 기억은 없었지만 항상 뭔가 빈 것 같았어요. 이제야 그게 뭔지 알겠어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잃어버린 시간은 아깝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네, 아빠. 이재현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 단어가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도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우리 집에 가자. 내 방은 그대로 있어. 아빠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단다. 정말요? 그래.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걷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7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병원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붉은 빛이 복도를 물들입니다. 이재현은 문득 멈춰섭니다. 도연이 돌아봅니다. 왜 그러니? 아빠, 저는 아직도 이재현이기도 해요. 7년 동안 이 이름으로 살았고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 이름도 제 일부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 넌 김현우이면서 이재현이지. 그 두 사람이 모두 내 아들이야. 이재현은 미소 짓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함께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병원 현관을 나서며 이재현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밤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이제는 혼자 앉아 있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아내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이재현도 틈틈이 들러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 못했고 이재현도 어떻게 어머니를 대해야 할지 조심스러웠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이재현은 회진을 마치고 어머니의 병실로 향합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정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도연은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모양입니다. 어머니,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이재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돌립니다. 아들을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재현은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습니다. 차트를 확인하고 혈압을 잽니다. 모든 수치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이재현은 차트를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들여다봅니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기가 어렵습니다. 현우야. 정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전히 약하지만 이전보다 또렷합니다. 이재현은 차트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네, 어머니. 엄마라고 불러.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이재현은 목이 메입니다. 엄마.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립니다. 7년 동안 쌓아 올린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입니다. 이재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무슨 소리니? 내가 뭘 잘못했니? 정희가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이재현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기억하지 못해서요. 엄마를, 아빠를, 우리 가족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7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살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아니야. 정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넌 살아있었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엄마는 내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단다. 매일 내 사진을 보며 울었어.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났잖니. 정희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이재현은 눈을 감고 어머니의 손길을 느낍니다. 어린 시절 아팠을 때 이렇게 쓰다듬어 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엄마, 사실은 꿈에서 계속 봤어요. 꿈? 네. 불길 속에서 누군가를 구하는 꿈. 그게 악몽처럼 느껴졌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그게 진짜 기억이었다는 걸. 정희의 눈이 커집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날 내가 엄마를 구했지. 차가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 차가 뒤집히고 불이 났는데 넌 엄마를 차 밖으로 밀어냈단다. 네. 기억해요. 엄마가 피를 흘리고 계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미안해, 현우야. 엄마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말은 없지만 마음이 통합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엄마. 응? 왜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구한 기억만 남아 있었어요. 다른 건 다 잊었는데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희는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이재현은 어머니의 품에 안깁니다. 7년 만의 포옹입니다. 정희는 아들의 등을 토닥입니다. 기억을 잃어도 내 품으로 돌아왔잖니. 그걸로 됐어. 엄마. 이재현은 어머니의 품에서 웁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정희도 함께 웁니다. 두 사람의 눈물이 섞입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연이 들어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멈춰섭니다. 나 방해한 건 아니지? 도연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놀라 떨어집니다. 정희와 이재현은 눈물을 닦으며 웃습니다. 도연도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습니다. 보기 좋네. 엄마 아들이 다시 만나서. 도연이 침대 반대편에 앉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봅니다.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이재현은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이어집니다. 우리 다시 만났네.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꿈만 같아요. 현우가 살아있다니. 저도요, 엄마.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건지 몰랐어요. 이재현의 말에 도연이 미소 짓습니다. 넌 항상 우리 가족이었어.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이지.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행복한 침묵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엽니다. 현우야, 내가 의사가 되었다니. 자랑스럽구나. 최병수 교수님 덕분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분께 인사드려야겠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고 키워주셨으니. 도연이 말합니다. 이재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교수님도 만나고 싶어 하세요. 다음에 같이 뵙겠습니다. 그래, 그러자. 정희가 문득 생각난 듯 말합니다. 현우야, 너 본래 건축 엔지니어 공부했었잖니. 의학은 어떻게 하게 됐어? 잘 모르겠어요. 치료받으면서 병원 일을 돕게 됐는데 손이 익숙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재능이 있다고 하셔서 시작했어요. 넌 원래 손재주가 좋았어. 어렸을 때 레고도 잘 만들고 그림도 잘 그렸지. 정희의 말에 이재현은 희미하게 웃습니다. 그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맞아요.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과학대회에서 상 받은 것도, 그래, 그때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상장을 액자에 넣어서 방에 걸었잖니. 그 상장이 아직 있나요? 도연이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내 방에 그대로 있어. 아빠가 먼지만 털어줬단다. 빨리 보고 싶어요. 우리 집에. 곧 퇴원하면 같이 가자. 엄마가 건강해지면 셋이 함께. 세 사람은 다시 웃습니다. 밝은 웃음입니다. 오랜 고통 끝에 찾아온 행복입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정희의 약을 가져옵니다. 이재현이 일어나 약을 확인합니다. 용량과 시간을 체크하고 어머니께 건넵니다. 엄마, 이 약은 하루 3번 드셔야 해요. 식후에 꼭 드세요. 알았어, 아들. 정희는 약을 받아 삼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다시 세 사람만 남습니다. 현우야. 도연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넌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름 말이야. 김현우로 돌아갈 거니? 아니면 이재현으로 계속 살 거니? 이재현은 잠시 생각합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7년 동안 이재현으로 살았습니다. 이 이름으로 의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은 김현우이기도 합니다. 아빠, 엄마, 저는 두 이름 모두 사용하고 싶어요. 김현우는 제 본래 이름이고 이재현은 제가 다시 태어난 이름이에요. 둘 다 저예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어떤 이름이든 넌 우리 아들이니까. 고맙습니다, 엄마. 도연도 동의합니다. 그래,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니? 내가 살아서 우리 곁에 있는 게 중요하지. 세 사람은 다시 손을 잡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깁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 응? 사랑해요. 이재현의 말에 정희와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도연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우리도 사랑한다, 아들. 정희가 덧붙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현우야.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습니다. 따뜻한 포옹입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순간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아깝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합니다. 복도에서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지나갑니다. 누군가 웃고, 누군가 울고, 누군가 기다립니다. 병원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병실만큼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다시 만난 가족의 기쁨으로. 세 사람은 오래오래 서로를 껴안고 있습니다. 햇살이 그들을 비춥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입니다. 이재현은 생각합니다. 자신이 기억을 잃었던 게 불행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족과 다시 만났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의 시간도 외로움의 날들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는지 모릅니다. 이재현은 가족의 품에서 평화를 느낍니다. 집에 가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정희의 말에 이재현이 웃습니다. 엄마 요리 먹고 싶어요. 무슨 음식을 잘하셨더라? 넌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했어. 아, 그리고 된장국도. 기억나요. 구수한 냄새가. 세 사람은 집에 돌아갈 날을 기대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평범한 대화지만 행복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이재현은 다시 배웁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병원 앞마당에는 나무들이 푸르게 우거져 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정희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도연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이재현이 집을 찾아옵니다.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천천히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병원 현관입니다. 출근하는 직원들과 병원을 찾는 환자들로 붐빕니다. 그 속에서 한 의사가 걸어 나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친 모습입니다. 현우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현우가 돌아보니 도연과 정희가 서 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자랑스럽다 아들. 엄마. 현우는 어머니를 껴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등을 토닥입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셔터 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자, 이제 셋이 함께 찍자. 도연이 지나가는 간호사에게 부탁합니다. 간호사는 흔쾌히 카메라를 받아듭니다. 세 사람이 병원 현관 앞에 섭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을 비춥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힙니다. 세 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카메라에 담깁니다. 도연은 카메라를 받아들고 액정 화면을 확인합니다. 완벽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야겠어. 좋아요, 아빠. 세 사람은 병원 벤치에 앉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합니다. 도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합니다. 현우야, 아빠가 평생 교사로 살면서 많은 걸 가르쳤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구나. 뭐려, 아빠? 교사는 제자에게 가르치고 의사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지. 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서 배운단다. 현우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도연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넌 내게 사랑을 가르쳤어. 포기하지 않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믿음의 사랑을. 아빠, 내가 기억을 잃었어도 엄마를 구한 것처럼 진짜 사랑은 기억이 없어도 남는 거더구나.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희가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현우도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습니다. 아빠, 저야말로 아빠한테 배웠어요. 끝까지 저를 찾아준 것,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낸 것.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가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엄마도 고마워요. 현우가 정희를 바라봅니다. 7년 전에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엄마가 살아계셨기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를 살렸지. 우리가 서로를 살린 거예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웃습니다. 행복한 눈물입니다. 병원 유리창에 세 사람의 모습이 비칩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창. 그 속에 비친 가족의 모습은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현우는 시계를 봅니다. 회진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이제 일 시작해야 해요. 그래, 가거라. 환자들이 기다리겠구나. 주말에 집에 갈게요. 엄마 요리 먹고 싶어요. 알았어.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 놓을게. 현우는 일어서서 부모님께 인사합니다. 도연과 정희도 일어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껴안습니다. 따뜻한 포옹입니다. 사랑해요, 아빠, 엄마. 우리도 사랑한다, 아들. 현우는 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도연과 정희는 그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보, 우리 복 받았어요. 정희가 남편의 팔짱을 낍니다. 그러게 말이야.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그것도 더 훌륭한 모습으로.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섭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기대됩니다. 함께할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 현우는 복도를 걷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인사합니다.
간호사들이 미소 짓습니다. 환자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현우는 모두에게 따뜻하게 답합니다. 병실에 들어가 환자를 진찰합니다. 노인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현우는 친절하게 말을 걸며 상태를 확인합니다. 환자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집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현우는 차트에 기록을 남기고 다음 병실로 향합니다.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현우는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따스한 바람. 아름다운 날입니다. 현우는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심장이 뜁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최병수 교수가 복도 저편에서 걸어옵니다. 현우를 보고 미소 짓습니다. 최병수는 현우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회진을 돕니다. 스승과 제자, 은인과 보은자, 그들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노을이 집니다. 현우는 당직실에서 잠시 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우리 아들, 사랑한다. 현우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과거와 현재, 고통과 희망, 상실과 재회. 현우는 생각합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기억이 없어도 남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자신이 기억을 잃었어도 어머니를 구했던 것처럼, 부모님이 7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현우는 일어나 다시 병동으로 향합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웃으며 문을 엽니다. 새로운 밤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이 함께하니까요. 병원 유리창에는 여전히 세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햇살을 받아 빛나던 그 순간이 유리에 새겨진 것 같습니다.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들의 사랑도 계속 빛날 것입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살아남습니다.